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의 김파고입니다. 오늘 공모주 투자 실전반 영상에선 내일 카카오뱅크에 환불금이 들어오는데 이 청약 환불금으로 HK 이노엔에 청약을 해도 괜찮을지 청약 분석하는 영상입니다. 치열한 눈치 싸움 끝에 청약을 마무리했던 카카오뱅크의 환불일이 29일 목요일이죠. 29일 목요일부터는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에서 주관하는 HK 이노엔에 청약이 있는 날입니다. HK 이노엔은 29일과 30일 양 이틀에 걸쳐서 청약을 받게 되고 환불일은 8월 3일 화요일, 상장 예정일은 8월 9일 월요일인데요. 오늘 영상에선 HK 이노엔에 청약을 해도 될지, 만약 청약을 하게 되면 얼마의 예상 수익이 기대되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K 이노엔 청약을 해도 될지 살펴보려면 간단하게 회사 개요 그리고 공모 개요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자, 먼저 주의사항부터 말씀드리면 본 영상은 공모주 청약 권유 영상이 아니라는 점, 또한 오늘 영상의 목적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HK 이노엔 청약에 대해 빠르게 핵심적인 부분만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영상을 참고하시되 회사의 투자 설명서 그리고 공개된 회사의 IR 자료를 꼼꼼하게 읽어보신 뒤에 최종 청약 판단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본 영상에서 언급한 종목의 가격 상승, 가격 하락에 대해 저 야너주 김파고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주의사항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HK 이노엔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낯설어 하시는데요. HK 이노엔이 2014년에는 CJ 헬스케어였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나요? 자, HK 이노엔은 1984년 제약 사업을 시작하면서 회사가 설립되었고, 먼저 1992년 숙취 해소 음료인 컨디션을 출시하면서 많은 대중들에게 그 인지도를 알렸습니다. 그러던 HK 이노엔이 바로 2014년 CJ 제일제당에서 물적 분할하면서 CJ 헬스케어란 이름으로 출범하게 되었다가 2018년 CJ그룹에서 한국콜마 그룹으로 양도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2020년 2월 사명을 HK 이노엔으로 바꾼 거죠. 따라서 HK 이노엔은 매우 낯선 회사가 되지만 우리에게 CJ 헬스케어였다 혹은 한국콜마의 자회사였다고 하면 훨씬 더 친숙하게 들렸을 회사입니다. 자, 이러한 HK 이노엔 어떤 회사인지 보려면 사업 영역을 살펴봐야 할 텐데요. HK 이노엔의 사업 영역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전문 의약품을 매출의 86%에 이를 정도로 많이 판매하는데 이 전문 의약품에는 특히 소화계통, K캡이라는 약품을 팔고 있고, 두 번째,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컨디션, 숙취 해소제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 컨디션을 판매하는 사업 부분이 HBNB의 사업부에서 매출의 14%를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 요약하면 HK 이노엔은 전문 의약품, 그리고 숙취 해소제, 음료 등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6천억 원이었고요. 임직원 수는 1,600여 명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HK 이노엔의 공모주 청약 개요를 먼저 살펴보면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중복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한국투자증권 혹은 삼성증권 둘 중에 한 증권사에서 청약을 할 수 있는데요. 청약일은 내일부터 금요일 30일까지이며 환불일은 8월 3일 화요일, 상장 예정일은 8월 9일 월요일입니다. 자, 공모가는 오늘 7월 28일 최종 확정됐는데 59,00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공모 주식은 신주 57%에 구주 매출 43%입니다. 이 사실만 보면 아니 구주 매출이 왜 이렇게 높아?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해석하실 수 있지만 이 구주 매출에는 예전에 재무적 투자자에게 상환 전환 우선주를 배정한 것이 구주 매출 되는 것이라 최대 주주의 매출이 아니라는 점과 재무적 투자자의 물량 역시 보호 예수가 걸려 있어 유통 물량으로는 오로지 신주로 공모하는 주식만 유통할 수 있다는 점을 특이점으로 꼽을 수 있겠네요. 공모가 기준 상장 예정 시가총액은 1조 7천억 원이며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되는 건 25%인데요. 이 중에 균등 수량만 계산하면 한국투자증권은 68만 주, 삼성증권은 58만 주가량입니다. 최소 청약 단위는 10주인데요. 10주를 청약할 때 필요한 중거금은 29만 5천 원이며 청약 수수료는 한투, 삼성 모두 최저 등급 기준으로 각각 2천 원씩입니다. 최저 등급도 한투, 삼성 모두 2만 주 이상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 수량은 넉넉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HK 이노엔의 청약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이 청약을 할지 말지를 보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 결과, 두 번째, 주관사의 평가 금액과 장외 가격, 세 번째, 예상 수익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시된 기관 수요 예측 결과 경쟁률 1871대 1을 기록했는데요. 이 1871대 1은 올해 있었던 대형 공모주인 SD바이오센서, SKIT, SK바이오사이언스 중에서 가장 좋았던 SKI테크놀로지의 1883대 1의 버금가는 경쟁률이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공모 내역은 공모주 중에서 공모 금액이 5천억 원 이상 되는 대형 공모주만 모아놓은 것인데요. 이러한 대형 공모주 4개를 비교할 때 의무 보유 신청을 비교해보면 HK이노엔의 의무 보유 신청 13.5% 비율은 SD바이오센서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다만 실제 배정 결과는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를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다음 주에 다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쟁률을 4월 이후 진행된 공모주와 비교를 해보면 4월 이삭 엔지니어링 이후에 HK이노엔까지 쭉 공모주를 비교해보면 기관 경쟁률이 1800이 넘는 공모주는 SKI테크놀로지와 HK이노엔이 유일했습니다. 그만큼 기관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건데요. 7월 공모주, 즉 7월 오비고부터의 공모주 평균 경쟁률이 1130대 1이었다는 점, 4월 이후에 기관 평균 경쟁률이 1250대 1이었다는 점에서 HK이노엔은 기관 투자자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관사는 어떻게 HK이노엔을 평가했을까요? HK이노엔의 투자 설명서를 살펴보면 주관사는 HK이노엔의 평가 시총을 2조 500억으로 보았는데요. 주당 평가가액 7만 1,000원에 해당합니다. 확정 공모가 5만 9천원 대비해서는 업사이드가 20%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장외 가격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기존 주주는 최대 주주와 재무적 투자자 이 두 곳밖에 없기 때문에 장외 물량이 여태까지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다만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평가를 살펴보면 7월 22일 유안타증권의 서미화 연구원의 가치평가에 따르면 먼저 HK이노엔의 공모가는 EV 오버 에비타 배수 21배를 적용했는데요. 이 한 배를 적용할 때 비교 기업이었던 유한양행, 종근당 등이 사업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러한 21배를 적용한 것이 무리 없다는 평가를 내렸으며 2020년 실적을 기준으로 이 21배를 적용할 경우에 주당 평가 금액이 72,000원 수준, 2021년 예상 실적을 바탕으로 평가를 한다면 82,000원 정도가 평가되는 것이 적정한 가격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HK이노엔에 청약을 하게 될 경우 예상 수익이 얼마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청약으로 얼마 벌지 계산하려면 매도가를 예상하고 배정 수량을 예상해야 하는데, 자, 고정값 공모가는 59,000원으로 정해져 있고 매도 가격은 주관사의 평가 금액과 올해 실적 기준 21배를 적용한 예상 평가가액인 82,000원으로 잡을 경우 배정 수량만 예상하면 얼마를 벌지 계산이 되는데요. 배정 수량에 있어서 첫 번째 균등 배정을 예상할 때는 과연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청약에 참여할지를 예상을 해보아야 하는데, 먼저 카카오뱅크의 경우에는 총 청약 수량이 185만 건이었고 이때는 중복 청약이 불가능했으며, SD바이오센서의 경우에는 중복 청약이 가능했는데 총 청약 수량이 140만 건이었고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의 청약 수량을 합하면 80만 건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근거로 HK이노엔 청약에는 당연히 카카오뱅크의 청약 수보다는 낮은 숫자지만 SD바이오센서의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에 청약된 80만 건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자, 이를 근거로 시나리오 1 첫 번째에서는 총 140만 건이 청약된다는 가정, 두 번째는 총 100만 건이 청약된다는 가정 하에서 계산을 해보면 결국 총 140만 건이 청약될 때는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 한 주에서 0주 배정이 예상되며 총 100만 건이 청약을 할 경우에는 한 주에서 2주를 배정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운이 좋게 2주를 배정받을 확률이 한국투자증권은 36%, 삼성증권은 17%라는 예상이 되어 최종적으로 균등 배정은 결국 한 주에서 2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비례 청약의 경우에는 HK이노엔에 얼마의 증거금이 몰릴지 따져봐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올해 진행된 초대형 공모주의 증거금을 먼저 살펴보면 HK이노엔의 일반 투자자 공모 금액이 1,500억 원 있는데요. 이는 SKI테크놀로지, 카카오뱅크, SK바이오사이언스보다는 훨씬 낮고
SD바이오 센서와 가장 공모 규모가 유사한데 SD바이오 센서 때는 증거금이 32조 원이 몰렸습니다. 카카오 때는 증거금이 59조 원이 몰렸는데요. 기관 수요 예측 결과가 매우 긍정적이었음을 감안하면 저는 SD바이오 센서보다는 높고 카카오뱅크보다는 낮은 증거금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을 반영하여 시나리오 첫 번째에서는 증거금이 30조 원이 몰리거나 두 번째에서는 40조 원이 몰린다고 가정했을 때 비례 경쟁률은 800대 1에서 1000대 1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약 1억 원 3,500주를 청약할 때는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배정을 4주,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3주를 배정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점을 근거로 약 1억 원 3,500주를 청약하게 될 경우에는 저는 균등 배정으로는 1주, 비례 배정으로는 3주에서 4주를 배정받아 최종적으로 4주에서 5주를 배정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을 근거로 HK 이노엔에 1억 원을 청약했을 경우 예상 수익을 따져보면, 자, 먼저 배정 수량은 4주에서 5주이며 예상 매도가는 주관사의 평가 가치인 71,000원 혹은 올해 실적 기준으로 EBITDA 21배를 곱한 82,000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최소 48,000원에서 최대 115,000원의 수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대출을 이용하는 투자자라면 HK 이노엔의 환불이 총 5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자 비용을 잘 따져보신 다음 최종 청약을 결정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HK 이노엔의 최소 청약인 10주만 참여할 경우 증거금은 약 30만 원이 필요한데요. 균등 배정으로는 한 주만 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상 수익은 치킨값 정도가 예상됩니다. 다만 이러한 비례 배정, 균등 배정 예상과 목표 매도가는 모두 추측에 기반한 가정일 뿐 실제 결과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는 모두 참고사항으로만 여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의 최종 결론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K 이노엔에 청약을 할지 최종 판단은 결국 투자자의 본인의 몫입니다. 다만 저는 기관 투자자의 결과 경쟁률이 매우 높았고 이 경쟁률이 SK 하이테크놀로지와 유사할 정도로 좋았다는 점, 두 번째, 주관사의 평가 금액과 올해 실적을 기반으로 EV/EBITDA를 적용할 경우에 공모가보다는 높은 평가 금액이 나온다는 점,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총 청약 수량과 비례 배정 수량을 감안했을 때 1억 원을 청약했을 때 5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 균등 배정으로는 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사이의 수익이 예상된다는 점을 결론으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HK 이노엔은 7월의 마지막 공모주인데요. 8월에는 공모주 청약 일정이 리츠 청약을 제외하면 무려 15종목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크래프톤을 시작으로 해서 8월 1주차에는 원티드랩, 플래티어 등 5개의 종목이, 2주차에는 브레인즈 컴퍼니를 포함한 6개 종목이, 3주차에는 스펙주를 포함해 3개의 종목이 청약을 대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보석 같은 공모주로는 일진 하이솔루스를 꼽고 싶네요. 자, 이렇게 많은 8월 공모주에 어떤 것들이 있고 무엇이 기대 종목인지 이번 주에 간략하게 웜업하는 영상 올리도록 할 테니 영상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구독 및 영상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